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 기피 의혹을 보도한 MBC를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 느닷없이 불륜설에 휘말린 강용석 씨가 등장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가 사건의 전모 정리해드립니다. 예, 강용석 변호사와 박원순 시장의 제2라운드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는 사람은 정치적인 타격을 크게 받을 텐데요. 과연 이 싸움의 진실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강용석 변호사가 이 시점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일까요? 빌미는 며칠 전에 있었던 서울시 정무부 시장인 임종석 부시장의 기자회견입니다. 임종석 부시장이 기자회견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MBC 뉴스데스크 보도는 허위다. 그 보도 관계자들, 기자들,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모든 사람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미에 강용석 변호사 얘기를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도 이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2012년에 의원직 사퇴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강용석 변호사가 아니죠. 즉각 공개 질의서를 내면서 보도자료를 발표합니다. 박원순 시장, 당신도 시장직 거세요. 내가 이 재판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강용석 변호사, 공동피고인 중에 한 명에 대해서 선임계를 내고 이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관련 재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선언을 한 건데요. 과연 이 재판의 끝 어떻게 될까요? 박원순 시장이 이기든 강용석 변호사가 이기든 진 사람은 아마 영원히 정계에서 퇴출될 것 같습니다. 이 재판 끝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박원순 시장은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논란을 비교적 침묵 지켜왔는데요. 네. 이번에 형사고발까지 굉장히 강경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강용석 변호사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강 변호사가 이제 선임계를 했다는 것 때문에 뉴스가 되는데 사실은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었죠. 네. 진행 중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나름 이제 좀 침묵으로 지난번에 이제 MRI 사진을 공개하고 난 뒤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지금 SNS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괴담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좀 이렇게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이제 MBC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차기현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제 소송 진행 중인 한 팀이 있습니다. 이 팀하고 일종의 이제 진검 승부를 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는 박원순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거 하다면 지난번에 이완구 총리 그 아들 병역 의혹 있을 때 바로 재신검을 다시 받았지 않습니까? 네. 공개적으로. 뭐 차라리 공개적으로 한 번 더 해서 말끔하게 정리 정돈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박원순 시장한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번에 좀 이 재판 과정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은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비리로 이제 허위 사실 유포, 공직 형사 혐의로 일종의 양승호 박사하고 그 동안에 뭐 MRI가 가짜라고 주장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소가 된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거의 밀렸죠. 밀렸는데 이 차기현 변호사를 한 새로운 이제 법조팀이 들어가면서 변호인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의혹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은 이 박주신 씨를 다시 한번 불러서 재판장에서 공개 다시 한번 신검을 하자는 주장을 낸 겁니다. 근데 네. 재판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영국에 있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을 불러들여서 다시 한번 재검을 받고 그렇다면은 이번에 허위사실 유포로 그동안의 피고인이었던 양승호 박사들 이제 유죄 판결 내리겠다. 이제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한 변호인이 기존에 또 있는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도 또 합류를 해서 이제 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이제 아마 임종석 부시장이 나서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 번 검증이 된 문제인데 계속 이렇게 공세적으로 하는 것은 한번 검증이 됐다는 게 2013년 검찰에서 그렇죠. 무혐의 그렇죠. 판결이 난 네, 거죠. 무혐의 예. 판결 나서 또 그렇게 하신 분들이 허위 사실로 정리가 됐던 일인데 네.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정치적 공세다. 근데 이제 또 개인적으로 보면 박원순 시장이 원래 정치인으로 이렇게 크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원치 안 하려고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이렇게 한 번 이미 판결이 났으니까 굳이 대응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누구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어제 이제 보도를 보고 임부시장 쪽에서 이거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김태현 변호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어제 서울시청에서 한 기자회견 내용 한번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보도 박원순 시장 아들 주신 씨의 병역 기피 의혹 논란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 이것을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고 규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 명의로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그리고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사장 등에 대해서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청구할 계획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또 논란이 된 부분이 네. 박원순 시장의 아들 병역 의혹을 왜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해명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 좀 뭐 논란이 그런 될 부분이 논란이 있지 될 않나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사실은 뭐 저도 부산시 있었지만 정무부 시장이라는 것은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저걸 개인 가족사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정치인 박원순 시장의 어떤 정치적 측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뭐 임종석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굳이 뭐 임종석 부시장이 이 문제에 형사고발을 MBC를 했다는. 근데 왜 당신이 공무원이 했냐? 뭐 이렇게 보는 것은 지나치게 좀 기계적인 것 같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아까 강원식 그 교수도 얘기했듯이 저는 크게 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깔끔하게. 예, 네. 굉장히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차기현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에서도 집요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가족 사이 문제가 아니고 야권 유력한 차기 주자, 그다음에 현직 서울시장의 문제고 이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가 된 일각에서는 못 믿겠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재판 중이기 때문에 지난번 이완구 총리의 아들 경우처럼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한 번에 털어버리는 쪽이 박 시장을 뭐 위해서나 뭐 여러 사람을 위해서나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의원직 사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오래됐고 또 강용석 씨가 지금은 다 하차했지만 방송에서 그런 얘기들을 꾸준히 제기해오지 않았습니까? 보시면 네, 지난 2012년 2월에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때 예. 약속드린 대로 의원직을 사퇴한다. 다만 국민 깊이 사죄드린다라고 했고요. 또 최근 그 방송에서 또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모 종편 프로그램에서 이제 MC를 맡으면서 아들 재판이 열리는 날 밤늦게 메르스 긴급 브리핑을 한 것도 이상했고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열던지 그러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세를 계속해서 펴왔습니다. 2012년 의원직 사퇴한 것부터 시작된 네. 악연.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박원순 시장 계속 공격하는 겁니까? 아마 그 당시는요, 어떻게 보면 강훈석 변호사가 당시 강석 의원이죠. 이제 정치적 명을 걸고 이거를 제기했다가 참패한 거죠. 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MRI가 다시 찍었는데, 이게 박주신 씨께 맞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로서는 강훈석 변호사가 본인이 제기했던 걸 증명할 길이 없으니, 내가 약속된 의원직 사퇴한 것입니다. 하고 물러난 건데, 그 이후에 강훈석 변호사 다시 한번 취재를 해보니, 이거는 MRI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또 추가로 생기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강용석 변호사가 하고 있는 얘기, 지금 박원순 시장한테 질의했던 공개 질의 내용은 뭐냐면 아까 박성호 수장이 지적한 거랑 같습니다. 이완구 총리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차례를 오픈하는 거에 맞지 그 당시에는 일부 서울시 공무원들과 일부 기자만 데려다가 뚝딱뚝딱 찍고 나온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박주신 씨의 MRI가 맞는지라는 의혹이 생기니 그걸 완벽하게 오픈된 상태에서 한 번 더 하자 이겁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고 내 말이 맞다고 그러면 당신이 서울시장 그만두는 것이고 내가 맞다고 그러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이게 이제 강원석 변호사의 정면 승부거든요. 아마 네. 차기현 변호사 입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걸 박원순 씨가 어떻게 받을 건지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길게 끌게 되면 끌면 끌수록 본인한테 불리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빨리 마무리 짓는 게 양자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어쨌든 강용석 변호사가 소송을 건 게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즉 바꿔 말하면 얼마 전까지 방송인으로서 이렇게 활약하시다가 다시 이제 또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또 정치권에서 방송계로 올 때도 정치권의 문제로 또 왔었는데 네. 다시 리턴하는 이런 모양새에 대한 지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박원순 시장에 대한 다시 한번 검증하자는 이해에 대한 어떤 판단들이 서로 달리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들의 가족들은 참 가혹한
벌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아빠가 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가혹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왜냐하면 네. 공개 검증을 한번 한 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가혹한 그게 이제 공개검증이라고 박원순 시장 측에서는 생각하는 것이고, 이제 문제를, 소송을 진행 중인 변호인단에서는 공개가 아니다. 그 검증 자체가 엉터리라고 이제 공방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박 시장이 한번 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원순 시장 측에서는 추가 공개 검증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용석 변호사의 합류로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